원칙적으로는 센터장이 자활센터의 사업과 수익금을 법인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체센터에, 자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전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익산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현행법상 민간단체인 법인은 횡령 등의 범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만 보건복지부가 자활센터 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기업을 우리가 관여를 못해요. 우리가 관여를 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 밑에 자활센터가 있단 말이야. 때문에 익산시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을 원상복귀하라는 행정명령을 법인이 아닌 자활센터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익산시역 자활에다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은혜가 받으라는 그 의미거든요. 이런저런 한계로 익산 지역 자활센터의 내용은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역 자활센터. 전북 지역에는 시군별로 한두 곳씩 모두 18개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운영비의 70%를 정부, 그리고 나머지 30%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영리 단체인 법인을 지정해 지역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보조금을 받는 자활센터가 맞지만 법인의 센터장 인사권을 줌으로써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센터의 최종 책임은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분리해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 연초에 가서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이잖아요. 자활은 지자체의 자활이 이탁을 받고 승인받거나 이럴 때는 모법인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 지역에서는 법인 대표가 자활센터 업무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법인 대표가 센터장 임명권을 무기로 삼아 자활센터에 대해 이른바 갑노릇을 하려 한다는 비판도 잇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 직원까지 뽑는 것까지 모법인에서 뽑아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모법인들도 있어요. 또 어떤 기관은 너무 이렇게 좀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좀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좀 어떤 좀 간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자활센터장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도 하는. 이러한 간섭과 갈등은 다음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법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수습이 어려울 지경에 처한 임실지역 자활센터. 이곳의 일부 직원들은 법인 대표의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지난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실지역 자활센터의 법인은 신도가 30여 명인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장로인 오모 씨는 최근까지 임실지역 자활센터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계약직 직원이던 법인 대표의 사위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당시 자활센터에는 정규직 전환 급여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팀워크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정규직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강행해서 법인에서 시킨다 해서 지금 이렇게 뽑은 거예요. 또 법인 대표의 사위는 근무 평점이 최하위 수준이어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인별로 업무 역량을 평가를 했는데 이 씨는 데서 센터장이 최하점수를 받았어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좀 형편이 없었나요? 제 객관적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었고요. 취재진은 지난해 임실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의 업무평가 성적이 담긴 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정규직이 된 법인 대표 사위의 근무 평점은 17점으로 7명 중에 6번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평가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근무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이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직원은 센터 소속 돌봄 사업단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돌봄 사업부에 4개 사업을 해요. 4개 사업을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제가 좀 몇 명만 해서 근무 시간 한번 이렇게 합산을 해봤어요. 합산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303시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27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센터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한 달 근무 시간이 20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작성된 돌봄사업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전달 근무 시간표를 보면 대부분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돌봄사업단에서 조직적으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더 타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도 하고 있고 가사감정,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합쳐서 급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합쳐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져가려면 한 달 30일을 12시간씩 해야 그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흘 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시간은 대폭 축소된 채 근무 시간표는 다시 작성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앞에까지 한번 좀 점검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지나간 건 이제 덮기로 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돌봄 사업단의 책임자인 팀장 2명은 각각 법인 대표 사위의 친구와 후배. 센터 직원 대부분은 법인이 돌봄 사업단 회계 점검 의견을 묵살한 데에는 이런 연줄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중심인 법인 대표 사위는 자신의 정규직 전환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또 돌봄 사업 팀장들도 근무 시간이 부풀려진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 작성돼 바로 잡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인 대표 오모 씨 역시 각종 의혹을 부정합니다. 그동안 자활센터 운영에 간섭하지 않았고 사위의 정규직 전환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그거를 선정한 것이지 나는 절대 내가 허랑 소리 한 적이 없어. 저는 이게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전혀 없어요. 이처럼 각종 의혹들이 불거질 경우 지역 자활센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졸림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단지 이곳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자들은 법인과의 갈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거나 위치에 있거나 이걸 이용해서 내가 너를 부릴 것을 쓰는 게 권력이잖아요. 모법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말 잘 듣는 하고 싶은 것이 뭐 법인 그러지 않겠어요? 해마다 전국적으로 5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자활센터지만 당국의 지도 감독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죠.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 사업단 자체도 여러 개가 되고 이제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방정부는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성과평가를 제가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위 10%가 아니라 하위 10%를 3번 연속 맞으면 취소되고 그래요.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실적이 우선이라는 식입니다. 정부의 성과 유지 방식은 실은 그냥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돈만 벌어라. 우리는 지정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하위 10%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성과 중심의 틀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잖아 많죠. 자활정책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허술한 관리, 여기에 제도적인 허점까지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자활센터.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가불관계를 만들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자활센터마다 비리 형태와 의혹이 다양한데 센터장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우 전 센터장이 경찰의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 지역 자활센터장은 고발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센터장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 센터장이 부도덕하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군요. 지역 자활센터와 모 법인의 관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없는 건가요? 현재 복지부는 지역 자활센터만 관리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관리는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법인 신청을 받고 지정만 할 뿐인데요. 한번 법인으로 지정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 발생의 여지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다시 위탁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도덕적 해이나 모 법인의 문제 때문에 지역 자활센터를 폐쇄하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저소득층들을 두 번 울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한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지역 자활센터는 성과가 저조하면 바로 퇴출되는 구조인데요. 일부 구성원들의 잘못으로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벌은 마땅히 함께 가야 하겠지만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통과 눈물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